네, 반갑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이버 화면. 요거 좋아요. 근데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편집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네, 다양하게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네, 요렇게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우지수가 1.7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87, 뭐 급등입니다. 네. 그리고 S&P 500은 2.3%. 아침 출발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죠? 상승 진행이 되고 있다가 쭉 올라서 마지막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뭐 엔비디아가 6%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제 또 반도체 가지고 또 걱정하셨던 분들, 네, 또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어제 조금 늘렸다고 또 그러셨던 분들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어제 만기돼서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끝매짐을 맺었다라면, 뭐 당장 뭐 오늘 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주에는 CPI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경제 지표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뭐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뉴스 한번 볼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증시 낙관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한번 볼까? 네, 아직은 괜찮아요. 성장도 더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인가 봐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뭐, 그 다음에 동시에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뭐 계속 있었던 부분이니까, 네. 요거는 근데 중국이 눌려야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인데, 지금 미국 쪽으로 의존도가 좀 높아졌잖아요. 왜 수출입 지표 보시면 다 아시죠? 네. 수출입 지표를 보시면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았던 시점에서는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 무역 분쟁 때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 쪽 의존도가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약간 더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침체가 당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영향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만 눌리고 다른 데가 다 좋아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는 대체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강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장주가 올라갈 때는 뭐 국채금리의 하락 이런 부분보다도 경기의 어떤 상승, 경기 부양, 금리가 내려간다,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대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로 많이 가는 경우가 좀 있죠. 뭐, 일단 이런 식이긴 한데, 네, 국채에 대한 그 부분들은 사실, 좀 뭐 미비하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가 변동을 보인다, 금리가 변동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걔네가 뭐 움직여가지고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라는 걸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금리 인하 전망이 높다,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이번 주, 멀리 간 것도 아니다. 이번 주, 금리 인하 전망이 높다. 그래가지고, 뭐, 경기 침체니 어쩌니 그랬었는데, 유리한 투자 환경이다. 참, 이런 것도 보면은, 네,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그죠? 왜 대신증권만 계속 나오니? 네, 대신증권 얘기만 나오는 건가 보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성장주가 뭐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매경하고 대신증권하고 둘이서 한 거구나. 네, 그렇고, 네. 항공주가 이룩할까? 성수기에 돌입했다. 자, 이거 항공주, 항공기업들, 뭐, 나쁘진 않잖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제 휴가철이죠? 이제 막바지 휴가들 가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진행되죠. 다음 주에 이제 광복절 휴일이 하루 껴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막바지 휴가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애들 개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휴가는 없어요. 성수기는 끝이죠. 그래서 8월 이제 끝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성수기 때 실적이 얼마큼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전통적인 성수기, 3분기,
이게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4분기 뭐 이제 9월 끝나고 9월 후반부 그다음에 10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성수기를 진입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네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성수기 지나가고 나서 실적이 증가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뭐 그런 정도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쪽 항공주나 이런 쪽은 또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씩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투자했었던 사운드 하운드라는 기업, 음성 인식 전문 업체래요. 예, 굳이 눌러보지 않아도 되죠. 사운드 하운드가 21% 폭등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제히 랠리했다. 요거 한번 눈치봅시다. 자, 실업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얘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불안했던 만큼 약간의 호재에도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보네요. 네, 계절 조정 기준 23만 3천 건. 23만 3천 건이면은 적은 수치는 아니죠. 네, 적은 수치는 아닌데, 근데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24만 1천, 네, 1,000건 이제 예상치였고, 그전보다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직전주보다 17,000명 감소했고, 예상치는 24만 1,000명이었는데, 예, 거의 한 얼마나 줄은 거야? 8,000명 줄어든 모습이죠. 그래서 네, 예상치보다도 또 직전 시점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었다. 자,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때요? 네, 고용이 괜찮다. 이제 실업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참 네.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어나면은, 좋은 거고, 줄어들면 나쁜 거였죠. 왜냐면 실업자가 늘어나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좋아지게 되는 상태에서, 네, 금리 인하까지 연결되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용이지 이렇게 지수를 움직일 정도의 어떤 메인 재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네. 고용지표로 촉발된 공포 압력이 시장을 채웠었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매수심리에 불이 붙었다. 자, 실업률이 4.3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6.8% 폭등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달러 N 환율의 상승이다. 네, N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디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아, 이것도 여러분들, 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 되게 많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뭐 조금, 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죠? 네.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천천히. 왜냐면, 이제, 그리고 뭐, 미국의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낮출 거다 해가지고 뭔가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일본이 0.25, 이 부분도 약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 요거가 지금, 네, 주목받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넌센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목조목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네, 월요일에 있었던 서킷 브레이크가 얼마나, 네, 코미디 쇼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반등. 네. 다만 반등 자체를 위한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좋은 소식이 더 필요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악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를 어느 정도로 해소했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모양새가 진행되는 거고 네,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뒷받침 해줘야 되겠죠. 자, 엔비디아가 6% 올랐죠. 메타가 4%, 그 다음에 브로드컴 6.9%, ASML 4.8%, AMD가 5.9%, 퀄컴 5.6%, 인공지능 AI 쪽,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모두 랠리에 동참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일라이릴리, 얘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인데 오늘 또 비만 치료제 쪽 올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쪽하고
당뇨병 치료, 뭐, 요쪽인데, 요쪽이 이제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크게 뛰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들이긴 한데, 이게 반도체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약간 경계하자라는 얘기들은 나온 건 뭐냐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올해 남은 기간에 풀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아직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 지정학적 갈등, 대선 이런 것들이 계속 긴장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뭐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9월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11월 대선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현재로서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다 쏟아냈기 때문에요. 이제 트럼프가 다시 우세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것도 없죠. 어느 틈엔가 대선 이야기들이 뒤로 쏙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반등 포인트가 반도체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만기를 통해서 눌려 있었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반등 포인트가 세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급등했다. 입원 환자가 좀 늘어났대요. 한 달 사이에 5배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배.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자가진단 매출,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고, 출시 초기에는 5,000원, 8,0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갑자기 3,000원대로 올랐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은 찾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글쎄요. 이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고 싶긴 않은 부분이긴 한데, 봅시다. 6월 30일에서 7월 6일날 91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8주차 148명, 29주차 226명에 이어서 30주차 456명으로 한 달 사이에 5배가 늘었다. 91명이 465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숫자가 매우 적네요. 매우 적습니다. 물론 입원 환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정도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숫자가 매우 적고, 이 정도는 그냥 늘상 입원하는 정도 수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자, 아무래도 그 주도주의 어떤 눌림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이렇게 단기적 테마나 이슈를 가진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닐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패턴들 가지고서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다시 온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패닉스는 언제까지? 오늘 끝날 것 같죠? 오늘부터 매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숨에서 한번 보자고요. 분위기 좋은데 안 들어올 리가 없겠죠? 만기에 끝났는데 안 들어올 리가 없겠죠. 억지로 누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매수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급락은 곧 기회다. 근데 빚내서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엉뚱한 종목도 사. 이 주가 떨어지는데 자꾸 급등주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 급등주는 보여주기식이에요. 야, 니네 이쪽 들어오지 말고 절로 가. 이거 올라갔다 팔고 저쪽으로 넘어가. 왜냐면 저기가 더 빨라 보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쪽으로 급등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그쪽은 이제 찬밥되는 거고, 이쪽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 말고요. 향후에 올라갈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금리 수혜주부터 움직인다. 금리 내려가면 바이오 건설이 올라간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바이오 건설. 그래서 요즘에 조선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고, 하여튼 돈 빌려가지고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대장이 이제 바이오하고 건설이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는 쪽에 조금 살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지금 당장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돼야지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돼야지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올라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또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또 수혜 보는 것들이 대형주, 기술주가 아니겠습니까? 그쪽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니까. 물론 주가는 미리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건설, 바이오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의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뉴스 끝인가요? 네. 없어? 네. 이렇게 좀 뭔가 좀 아쉬운데 뉴스가 왜 이거밖에 없지? 네. 워씨 뭐야. 비트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 이런 거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야, 뉴스가 이것도 한번 볼까요? 화장품. 네. 무너진 대장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좀 올라가다가 이번에 폭락을 하게 되고요. 네, 다른 거 다 올라갈 때 또 폭락하는 모습. 이게 분위기 안 좋을 때 실적 안 좋으면은 아주 골 때리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는데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요 증권사에서는 투자 목표 가격을 다 하향 조정하는데 주가 떨어지면 다 하향 조정합니다. 얘네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시장 기대치를 95%나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 안 그래도 떨어질 때 아유 던져버려. 얘는 실적도 안 좋은데 그냥 끝났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안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수출 계속 좋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부진한 실적이 다른 쪽에도 연결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판단이 지금 조금 애매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네, 그렇게까지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역시 점유율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K 뷰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품 잘 안 산다. 이거 아니거든요. 네. 경기 침체 때문에 화장 안 하실 거예요? 네.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네, 화장품 시대는 끝났어. 물론 이제 뭐 조금 덜 하실 근데 이게 부담이 되나? 화장품값 많이 비싸요? 네, 안 사봐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뭘 바르지 않고 스킨로션도 안 바르는 사람이라서 화장품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화장품 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네, 이게 꼭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이 화장을 포기할 만큼,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부담이 될까요? 라는 생각인 거죠. 오히려 그리고, 네, 또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이라면 더 많이 사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싸다라는 어떤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네, 싸고, 성능 좋다. 그 다음에 인기 있다. 그러면 뭐 몰리는 거 아닌가? 자,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실적 부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같이 밀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번지기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네, 너무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게 보시고. 단체 급식 업체 2분기 호실적. 단체 급식 언제 한번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특강. 네, 실적이 많이 증가했네요. 네, 실적이 많이 증가했고. 약간 이제 이 급식 관련주들은 주가가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네, 실적 좋게 나오니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애들 밥 많이 먹어야죠. 네. 자,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뉴스가, 네, 별게 없죠. 네. 별게 없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올라가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인데, 네,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더 볼까요? 네, K방산주. 네, 미래 무인전 격전지대인 K방산. 뭐 레이저 포드 나오고 뭐 요즘에 아주 무기가 난리가 났더만. 그래서 넥스원, 한화, 뭐 항공우주산업, 현대 롯데 이런 기업들 주가 상승률 좋다. 근데 얘네들 좀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대감이 계속 나오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조금 더 상승하거나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끝나지 않아. 좋다고 하는데 추세가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분위기는 네, 또다시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중동 위기가 또 거듭된다 그러면 방산주 위기가 좀 있고 막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 뭐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다고 하더라도요. 중동 지역의 분위기가 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방산주들이 추세를 꺾지 않으면 일단은 긍정일 수도 있고요. 대신에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지만 이게 눌려버리게 되면 순간 바뀔 수가 있거든요. 평화의 시대가 갑자기 와버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이걸 사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전력주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계속 고민하셨겠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팔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자, 반도체에 집중하세요. 전차군단 집중하세요. 성투7에 집중하시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이런 조정 국면에서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 근데 기대감이 큰 종목들 그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죠. 단기적 등락, 단기적 변동성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자, 이제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죠. 아유,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네, 미래에는 하지 말자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파이팅하고 주말장인데 화끈하게 좀 올려주면 후반부에 반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까지 계속 눌려있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상승이 조금 적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네, 잘 그냥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많이 올라버리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한 2% 3% 이제 급등해서 시작했다. 근데 그 갭 상승을 깨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기대감이 커가지고요. 갭상승 하더라도 그냥 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이제는 2600포인트라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해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600 넘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600 넘겨서 시작하게 되면 또는 2600을 넘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위쪽에서 누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뉴스가 바로 따라붙었기 때문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오늘은 네, 주말이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게 그냥 상승적으로 쭉 진행됐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많이 올라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네, 올라가기 전에 하는 거지 올라가는 것 또 급등하는 거 따라가게 되면 항상 골치 아픈 일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 시황 때 잘 올라갔는지 여부 확인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